사실 그때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정을 먼저 느꼈던 것 같고요. 사실 중2병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자식이 사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교육의 목적은, 대한학교의 목적은 이 땅에 대한학교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 학교가 없어지는 게 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배움 한 스푼은 출장 한 스푼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도르프 대선배님이시고요.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너무 본받고 싶은 김정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의 길소개꾼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한국도시녹화의 김정한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방금 길소개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 하나씩 이렇게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책상에 적어 놓기도 하잖아요. 보통 직업으로 적어 놓기도 하는데 저는 한 중고등학생 때 이제 길소개꾼이라고 그걸 적어 놨었어요. 의미는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교육에 대한 좀 다양한 경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감사하게도 찾아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교육이 제 어떤 능력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라 제가 받을 수 있었던 환경 때문에 얻어진 거니까 앞으로의 청소년들에게 또 그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교육의 길이 있다라는 걸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어떤 학원 강사나 선생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분야와 목소리로 그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길소개꾼을 꿈꿨습니다. 너무 좋네요. 왜냐면은 저 역시나 이제 저희 배움 한 스푼을 이렇게 개설한 이유가 발도르프 교육이 너무 좋은데 모르니까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개설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저랑 조금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꿈을 먼저 이루신 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청자분들에게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발도르프 1기 대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1기라고 사실은 말하기보다는 거의 0기에 가까운. 0기. 네네. 아직까지 발도르프 교육이 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에 이제 발도르프에 관심 있으셨던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교육을 한국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고 모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종의 실험체 또는 또 좋게 표현하면 그걸 가장 먼저 배워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얻었었던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제 개인 카카오톡을 했는데 꼭두 선생님 거를 보고 저희 미술 선생님이셨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디에서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시대 전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발도르프를 접했다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제 선생님이 여기 한 스푼에 나오시니까 제가 저희 선생님이에요 하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 세상에 쫓기도 하고 정말 그 인연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계속 연결된다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한 이사님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처음에 발도르프로 시작을 하셨다가 제가 알기로 중학교를 원래 공교육 중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하시고 간디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정확하고요.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우리 얘기했을 때는 발도르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중학교는 이제 일반 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이 학교와 교육이 저하고 조금 맞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한 끝에 이제 자퇴를 하고 우리 홈스쿨링이라고 말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러다가 이제 검정고시라는 걸 보고 이제 간디학교라는 대안학교에 간 케이스입니다. 정말 저는 그 용기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이 안 맞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되게 뭐 멋진 생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정을 먼저 느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 네네. 근데 그 감정에 되게 솔직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학교를 갔는데 네. 학교에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학교에 친구들이 좀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이 좀 우리 MBTI도 그렇지만 이 공감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되게 잘해주셨지만 뭔가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나중에 여기서 좋은 성장을 하고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부모님하고 좀 상의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다는데 네. 뭐 너가 원한다면 그런 선택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주셨고 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진짜 저는 깨어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중2병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 자식이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을 하고 그거를 수용을 하고 또 방안을 찾아주시고 저는 네. 정말 대단하신 부모님이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정한인데 네. 이 이름의 의미가 그 김철민과 정민이가 낳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네. 두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를 뭐 내 아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 주체로서 봐주시려고 이제 마음을 담아주신 이름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건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아무래도 많이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부족할 수 있었음에도 부모님이 믿어주시고 맞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거를 실천을 하시니까 이렇게 바르게 성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저희 배움학습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사실 발도르프 학교도 생소한데 네. 간디 학교는 더 생소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혹시 요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아주 큰 의미에서는 대안교육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도권 교육의 어떤 아쉬운 점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큰 뭐 철학이랄까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 이념과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는 간디학교든 뭐 또 여기 성남에는 이유학교라는 또 대안학교나 뭐 또 발도르프 교육이 다 지향하는 바는 맞고요. 그쵸. 다만 발도르프 교육은 조금 더 커리큘럼과 이 교육 과정에 실제 스며들어 있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간디의 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학교의 개념이라서 네. 어떤 생활 부분에서의 이런 교육 과정이 같이 좀 더 녹아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간디 학교는 아이들이 거기서 거주하는 뭐 게 있나요? 네, 말 그대로 기숙사형 학교라서 그 학교가 이제 제가 다녔던 간디 학교는 산청 간디 학교라고 이제 지리산 산 속에 있는데 이제 뭐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니까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학생들이 묵을 기숙사가 이제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우리 샴푸나 치약에 있는 그런 성분이 안 들어간 어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네. 또 어떤 이제 뭐 자동차나 셔틀버스가 아니라 직접 산을 이제 기숙사까지 걸어 올라가는 어떤 그래서 조금 더 건강과 이런 걸 좀 더 강조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발도르프랑 비슷하네요. 교실 네.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계속 교육 이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대한 교육이자 대한 생활을 좀 경험하고 학습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동일한 그 교육 체제 네. 그리고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 간디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간디 학교는 이제 크게는 이제 금산에 있는 비인가 간디 학교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청에 있는 인가 간디 학교도 있는데 두 학교는 이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류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 인가를 받은 학교 같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사 일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1학년 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한 수업 과정을 거치고요. 네. 다만 이제 2학년부터는 우리가 대학처럼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래서 어떤 일종의 내가 학사 일정을 직접 만드는 어떤 개념으로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요. 네. 그 과정부터가 이제 일반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만약에 대학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이 수업은 일종의 우리가 대학에서 필수 교육 과정처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네. 그 과정들을 선택하게 되고 또 뭐 난 크게 아직은 대학에 대한 생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듣고 싶은 수업들로 과정을 짜고 이런 좀 자유도가 있다는 게 일반 학교랑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지금 저희 배움학습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부모님도 계실 거고 네. 저는 뭐 중고등학교 다니는 네.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 내가 다니는 학교 뭔가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우리 정한님이 느낀 것처럼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거는 내가 계속 다녀봤자 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어떠한 분들이 간디학교 또는 발도르프 학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네. 결국에는 두 개의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나는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사실은 해답을 찾는 건 정말 개인의 몫인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맞아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데에 이런 굉장히 안전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다라고 느끼는지 네. 이걸 먼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질문은 저는 세상과의 대화가 아주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는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내 주변의 관계를 결국에는 잘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혹시 제 말에 공감을 하신다면 저는 발도르프 교육, 대한교육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정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주는 교육이 네. 바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네. 같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맞아요.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발도르프 교육은 진짜 관계가 제일 1등이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도 보면은 어제도 그냥 갑자기 저희 아파트 놀이터에 갔는데 처음 본 언니들이 네네. 있는데 끼어서 언니 저도 같이 놀아요 하면서 놀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두 글자로 표현하라고 하면 관계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계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뭐 혹시 우리 이제 출장 스푼을 보시는 분들께도 그리고 미래의 부모님 또 현재의 부모님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MBTI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그 관계라는 걸 E라고 착각하진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외향적인 관계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네. 결국에는 관계라는 건 나와 어떤 타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이나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스스로와의 관계도 다 관계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관계 영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폭넓은 의미에서의 관계를 네. 고민해보고 생각해주는 게 뭐 일반 학교에 가도 관계는 계속 배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제 관계를 조금 좁은 관점에서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로라 케이크 하우스에서 준비한 무화과 네. 가득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계속 눈이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으로 발도르프를 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그 주민생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모여 있었을까 생각하면 일종의 워킹맘들이시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그 주민생협이라는 곳에 어머니들이 모였을 때 네. 집에 애들은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애들도 같이 모이면서 그 자연스럽게 어떤 육아나 교육 이야기들이 또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 말하면 공동육아네요.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 근처에 산이 있었는데 그런 산에 이제 가서 애들이랑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산책을 하고 놀고 하면서 근데 이제 산에서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이런 거가 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어떤 처음으로 이제 다양한 놀이들을 해볼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도르프 교육을 처음으로 접했었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에서 뭐 갑자기 뭐 새처럼 한번 걸어보자, 새들 걷는 걸 한번 보자 이런 것도 한번 관찰을 하다가 그렇게 한번 걸어보자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을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딱 두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뱀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뱀은 바닥에 이렇게 기어가니까 그 바닥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바라보고 창의적이다. 그냥 이런 교육들이 아마 발도르프 교육과 한국형의 어떤 그런 또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 과정이 조금씩 결합되면서 부모님들께서 또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안 주셨던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미술 공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고투쌤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처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입시미술을 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저희가 표현하고 싶고 또 그려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체험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체험을 못하는 것들이죠. 그쵸? 절대 일반 학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재밌다, 즐겁다를 넘어서 어떤 이런 영역에서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신선한 자극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거울로 뱀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이게 또 기억나신다고 하셨고 혹시 발도르프 교육 받았던 당시에 또 다른 기억이나 뭐 장면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칠판을 바라보면서 하는 교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느끼고 체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냥 바닥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근데 그 질문이 대부분 느낌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흙을 만진다 또는 예를 들면은 뭐 친구와 같이 이렇게 뭔가 재밌게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지금 뭐 어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물으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지? 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다시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는 질문하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럼 뭐 했어? 라고 하는 건 나 이걸 했어 라고 하는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걸로 나를 돌아보지만 오늘 학교에서는 뭐 어떤 걸 느꼈어? 라고 예를 들면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오늘 뭘 느꼈지? 라고 하는 감정을 생각하게 되니까 방향이 자꾸 이제 그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궁금해지고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와, 우리 우수아가 이렇게 우리 김정한 이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도르프 교육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도르프 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이라고 말하는 바깥의 수많은 지식을
한 사람의 안으로 넣는 교육이 아니라 맞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재되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능력과 이 역량을 최대한 밖으로 발현해낼 수 있도록 밝혀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그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들, 네.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역할은 그 길을 아까 말씀드렸던 소개해 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아이가 결정하는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없으시잖아요. 네, 아직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네. 발도르프 교육으로 키울 예정이 있나요, 혹시? 정확하게 있고요. 네, 저는 발도르프 교육 이전에 발도르프 교육에서 제가 배우고 또 느꼈던 소통을 많이 하는 가정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공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교육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한 아이에게 그 부모님으로서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들, 사람이라는 관계로서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발도르프식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에 그 대한민국은 소통 불가의 시대라고 네, 하는데 불통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아이는 좀 나와는 다르게 좀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발도르프 교육기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환님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제 가치관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전 제가 좋아하는 말을 제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둠을 탓하기보단 촛불 하나 켜는 게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도의 한 철학자인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게 끝도 없죠. 사실 맞아요. 거기 속에서 분노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생각에 더 휩싸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그냥 작은 촛불을 켜서 밝히는 역할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많은 촛불들이 모여서 결국엔 밝아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네. 공교육과 대안교육에 대해 우리 이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간디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제가 충격을 한번 받았던 말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대안학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목적이랄 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율자발적으로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성장을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저 발표는 안 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안교육의 목적은, 대안학교의 목적은 이 땅에 대안학교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멈칫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 학교가 없어지는 게 이 학교의 목적이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당황했는데 사실 그 진짜 의미는 대안교육이라는 말은 결국엔 지금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건데 이걸 더 이상 대안이라고 부르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더 이상 대안교육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일반 교육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그렇네요. 했어요. 그 말은 이제 길소개꾼이나 네. 우리 대표님과 우리 발도르프가 되게 명심해야 될 하나일 수도 있겠죠. 발도르프가 누군가의 발도르프가 아니라 당연하죠. 또 어떤 특정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모두의 발도르프 또는 공교육 이꼴 발도르프식 교육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세상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관계는 대안교육은 언젠간 공교육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에는 이제 공교육, 대안교육 그리고 우리 정한님의 이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일부 소감이 궁금합니다. 아, 네. 일부 소감이라고 하면 일단 역시 대표님이다. 굉장히 편하게 그냥 제 얘기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역시 프로 진행러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역시 관계 지향. 네, 정말입니다. 네, 정말이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기뻐요. 기뻐요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마음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살아왔었던 또 제 계기들, 경험들, 또 발도르프를 만났었던 생각들을 해보게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체험과 경험과 또 선택들을 하시는데 좀 용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한 이사님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보시고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많은 댓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